네, 여러분. 자, 합리 모델의 한계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창조 모델 패러다임 시대로 변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창조 모델 패러다임의 가장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뽑으라 하면 직관입니다. 그런데 이 직관이라는 개념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이면 그냥 충동적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관이라는 것은 합리성보다도 더 합리적인 상당히 맥락 민감성이 있는 깨어있는 정신 상태.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할 때 그때 정신 차린 상태. 그것을 직관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 시간에 그 직관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의 6가지 기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목표를 재개념화하는 창조 시대에 어떻게 바뀌는가. 직관과 합리의 관계 정리하고 나서 직관의 6대 기능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와 계획의 딜레마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0년 후에 달성할 목표를 지금 세웠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를 세웠는데 10년 후를 예상하면서 예측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면서 자꾸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행동을 엄격히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자, 그렇게 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목표를 세웠던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 될 것입니다. 결국 10년 만에 당초 원했던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나는 10년 동안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목표를 내가 10년 전에 10년 후면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하고서 내가 이만큼 변하겠어 라고 말하고 예상하고 생각하고 나의 변화 목표, 성장 목표로 10년치 목표를 세워서 기었고 목표대로 계획대로 달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한 사람의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목표를 세워서 10년 만에 목표를 이루었는데 10년 전의 기대를 벗어나 지금 현재 수준에서 목표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전 수준에 겨우 도달한 나는 목표에 갇힌 자인 반면에 이게 앞에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성장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존의 목표를 깨고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만에 목표를 이루는데 10년 전에 기대했던 목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수준에서 최선의 목표에 도달했다라는 뜻입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성장한 만큼 수준에서 목표를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목표를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에 갇히지 말고 나의 성장과 함께 목표도 성장시켜라. 지혜자는 목표에 끌려가지 않고 목표를 유용하게 활용한다. 제가 이 지혜자에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써놨네요. 그렇죠? 미련한 자는 목표가 주인이고 자신이 수단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주인이고 목표를 수단으로 능수능란하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목표와 자신의 관계에서 절대 목표를 주인 삼지 말고 내가 당당히 주인이 되면서 목표를 필요할 때마다 바꾸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합리와 직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관계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합리가 직관의 주인일까요? 직관이 합리의 주인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앞에서 끌고 있고 할머니가 뒤에서 리어카를 이렇게 밀어주고 계십니다. 자, 이때 한 사람을 직관이라 하고 한 사람을 합리라고 이렇게 상징한다면 앞에 끄는 사람이 직관이어야 할까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합리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직관이어야 될까요? 누가 직관이고 누가 합리여야 될까요? 앞에서 이끄는 것이 합리이고 뒷받침하는 것이 직관일까요? 앞에서 이끄는 것이 직관이고 합리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아주 명쾌합니다.
앞에서 직관이 끌어주고 뒤에서 합리가 밀어줄 때 쑥쑥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앞에서 합리가 이끌고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는 직관은 아마 답답해서 미치고 환장해 죽을 것입니다. 공감되시죠? 네. 그래서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직관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다. 합리는 직관에 충직한 하인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아주 강하게 와닿습니다. 선직관, 후증명. 먼저 직관으로 통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직관을 나는 설명을 안 해. 난 증명을 안 해도 돼요. 나는 이미 깨달았으니까. 하지만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직관으로 꿰뚫어보고 통찰한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증명하는 것이지 증명을 통해서 뭔가 진리가 깨달아지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천재 학자들은 모두 직관력이 매우 뛰어났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직관의 6대 기능을 제가 포인트 바이 포인트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관은 근본 가정을 뒤집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관점을 뒤집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직관은 이론의 기본 전제를 뒤집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인슈타인, 다니엘 카네만 이야기인데요.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의 절대성을 뒤집어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서 이 자연과학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안 보면 이제 요새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어떤 원리인가요?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이 내 차의 위치를 붙잡아서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용되는 원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 이전까지는 시간, 공간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이고 똑같다라고 하는 근본 가정, 기본 가정을 뒤집어 엎었을 때 그때 발견된 이론, 그게 상대성 이론이고요. 그 상대성이라는 게 시간, 공간은 모두에게 상대적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직관이었습니다. 다니엘 카네만은 21세기 아인슈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천재적인 행복 심리학자인데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다. 본성적으로 직관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천재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진정한 스승이라는 말을 할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어야 그때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쓰죠. 그럴 때 이 청출어람을 가능하게 하는 스승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라고 할 것입니다. 긍정적 정서 상태일 때요. 이 행복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긍정적 정서 상태일 때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창조적이 됩니다. 즉 행복감을 높일 수 있으면 사람은 직관적이 되고 그리고 그때 창조적인 상태가 된다. 그 창조성을 발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 직관, 창조가 같이 갑니다. 자, 이것이 직관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자, 직관의 두 번째 기능은 그 순간의 최선의 질서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붕괴되고 매뉴얼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의 직관들이 그 순간의 최선의 질서를 창조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발생했던 9.11 테러,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죠. 2만여 명이 건물 붕괴 직전에 모두 탈출에 성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미국 뉴욕에 있었던 쌍둥이 타워입니다. 이게 사고 발생했을 때의 사진들이죠. 이게 건물이 완전히 붕괴된 사진입니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때 테러하는 그 비행기가 여기에 두 대가 충돌했고요. 위에는 이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그럼 이 건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는 이제 멈췄기 때문에 비상계단으로 일사불란하게 탈출해야 되는데 그 인원수가 무려 7,500명, 7,800명,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전원 탈출할 수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계단으로 밀려내려면 맨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기다려야 될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급해요. 그러니까 자칫 섣불리 움직이면 마치 한 사람이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계단에서는 우르르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누군가가 하나 둘 구호를 외쳤을 것이고요. 그 구호를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순간에 최선의 질서를 창출하여 탈출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뉴욕 허드슨 강의 기적. 이거 앞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고편을 보셨던 바로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충분히 묘사가 되고 있지만 비행기 양 날개에 탈출하는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누가 통제를 할 것도 없었던 거죠. 통제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질서가 창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착된 합리 프로세스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자, 합리 프로세스라는 것은 매뉴얼대로 계획대로 하는 그 시스템인데요. 뭔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도 잘했고 막 진행하는데 뭔가 막 답답해. 뭔가 이게 잘 안 풀려. 이상하다. 계획은 완벽했는데 자, 뭔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원인도 당장 파악이 안 되고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직관은 그 교착된 프로세스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직관이 없다면 탈출할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계획에 없고 검증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그 영웅 스토리를 보면 항상 그 영웅들은 룰을 지키지 않고 룰을 벗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야 또 영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그 주인공 옆에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옆에서 합리적인 마인드로 자꾸 방해를 하죠. 야, 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그 더 큰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넌 여기 남아. 난 갈게. 그러면 이제 막 마지못해 따라 나서서 모두 잘 살아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스토리. 왜 그런 영화가 성공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세스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노선을 개척한다. 유연한 진행을 위해서는 장기 계획보다는 단기 계획이 유리하다. 롱텀 플랜 세워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롱텀 플랜을 세운다 하더라도 플랜 A, 플랜 B 이렇게 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롱텀 플랜, 장기 계획을 세운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선견지명이 좀 필요한 것이죠. 자, 네 번째 직관의 기능입니다. 직관은 합리를 통제한다. 아인슈타인의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인용할게요. 직관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며 합리는 직관의 충직한 하인이다. 선직관 후증명. 직관이 합리를 통제할 때 합리도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직관은 현재를 살아가게 한다. 자, 이 이야기는 앞서서 직관적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직관력을 잘 발휘해서 창조성을 더 잘 발현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요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노래를 제가 들려드리기 전에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당장 행복해도 된다고 알려주는 우리 말들이 있는데요. 죽기 전까지는 결코 안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행복을 미루다 보면 그것도 습관이다. 지금 행복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제가 노래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심수봉의 비나리. 우리 사랑 연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올려졌네.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우리 사랑 연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올려졌네. 생각하면 덧없는 꿈일지도 몰라. 자, 이렇게 진행되는 노래인데요. 한번 듣고 올까요? 네, 한번 감상해 보시죠.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됐다.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알지 못했던 운명의 그 시간 당신을 만나던 날 드러난 내 상처 어느새 싸매졌네 나만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마음만 달아올라 오늘도 애타는 나의 몸짓들 따사로운 그대 눈빛 따라 도는 해바라기처럼 사랑이란 작은 배 하나 이 바다로 뛰어졌네 생각하면 허무한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하늘이여 이 사랑 다시 또 눈물이면 안 돼요 하늘이여 저 사람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감사합니다. 아, 네, 노래 참 좋죠. 우리 사랑 연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올려졌네. 이 무대가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무대. 그러면 우리는 이 무대에 어떠한 대본도 없이 어떤 한 번의 리허설도 없이 인생이라는 무대에 올려진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누구도 대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우리 수강생들은 연령대가 다양해요. 아주 이렇게 연륜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갓 세상에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사회에 진출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승철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철의 아마추어.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승철이 이제 우리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 슈스케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왜 세상에 이 거친 세상에 막 도전하는 아이들의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불현듯 생각이 난 이 희망을 주고 싶은 생각에 순식간에 이런 가사를 썼고요. 그리고 작곡가와 같이 요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작곡까지 끝낸 그냥 즉흥적으로 작사 작곡이 이루어진 노래인데 이게 그래서 그런지 더 마음에 와닿고요. 정말 공감이 됩니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이 아마추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승철의 아마추어. 한번 들어보시죠. 살며 살아가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는 행복을 나는 왜 몰랐을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아무도
사람이고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잖아.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청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찾아 내 꿈을 찾아서 나의 길을 가면 언젠간 꿈이 나를 기다리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When I dreaming, when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he dreams come true. When I dreaming, when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he dreams come true. 네, 어떠셨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게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게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6번째 기능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까먹을 뻔했습니다. 직관의 6번째 기능.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새로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직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서 매우 빠르다. 자, 이 그림 벌써 여러 차례 반복하니까 이제 아마 익숙해졌을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뒤돌아보는 합리 모델.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합리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창조 모델입니다. 창조 모델은 뒤돌아보지 않아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빠릅니다. 그리고 방금 앞에 5번 기능에서 설명한 게 뭐예요? 이 앞으로 벌어진 일들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 그 자체가 속성입니다. 그래서 전진하면서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모두 사라졌다. 이게 어떤 CF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지난 승리 모두가 잊었다. 어제는 이미 과거, 기록에만 남아있다. 그러나 오늘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예측할 수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 완전히 백지 상태로 오늘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 뭐라도 해야 한다. 기억되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잊혀질 것이다. 누구의 것도 아니다. 오늘은 Take Today. 이게 이제 모 스포츠 브랜드에서 그 호날두나 메시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쫙 Take Today 이렇게 나오는 그 영상인데요. 이미지 광고죠. 근데 이게 너무나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던집니다. 이게 Take Today라는 뜻이에요. 오늘을 잡아라. 여기서 이제 현재를 즐겨라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네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이런 대목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억을 하죠. 자, 제가 새로운 이야기 드린다고 한 게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욜로족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욜로족.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떠나고 싶고 막 내가 이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욜로족. 자, 욜로족이란 YOLO. 그 욜로라고 합니다. You only live once. 너는 한 번 사는 거야. 즐겨 그냥 이런 뜻이죠. 욜로.
그래서 요즘 그 여행을 가면, 특히 해외여행 같은 거 하면 젊은이들이 서로 하는 인사말이 욜로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욜로. 한번 사는 거야. 즐기자. 이런 거죠. 욜로 세대는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후회 없이 즐기고 사랑하고 배우기 위한 그런 소비를 합니다. 삶을 바꾸는 경험을 원합니다. 충동구매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생각하고 하지만 의미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즐긴다라는 거죠. 이들은 본인의 이상향을 실천하고 현재의 순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그런 여행을 합니다. 학습도 하고요. 자신만의 취미생활에 큰 돈과 많은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는 그러한 세대, 욜로족. 그 모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젊은이들 2030 세대의 무려 85% 가까이가 이러한 욜로 라이프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예요. 그런데 우리 옛날 기성세대들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켜라 이렇게 강요했었죠. 소위 고진감래. 고진감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고생 진탕했더니 감기가 찾아왔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석이 바뀔 정도로 시대 정신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꿈꾸는 것을 넘어 도전 아픈 그대, 욜로족의 반열에 참여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을 욜로족으로 해봤습니다. 이런 사진들, 와, 떠나고 싶죠. 그쵸? 네. 동참하고 싶은 사진들입니다. 꽃보다 청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박보검과 류준열 등이 나오는 이 프로그램인데 이때 이 류준열이 어떤 여대생에게 말을 겁니다. 뭐 작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대생이 혼자 여행을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휴대폰으로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류준열이 짧게 소개하는 요 얘기를 제가 영상을 따왔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Are you traveling alone? Yes, I'm traveling alone. Really? Yes. Alone? Yes. Yes, I'm traveling alone. 아, 멋있다. 또 하나 배웠어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 한 분, 여자 한 분은 일행도 아니었잖아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를 한번 전해드릴게요. 뭐 여자분 혼자서 여행을 하는데 되게 멋있다. 감동을 받았다. 그랬더니 욜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 받아 적었거든요, 제가. 한 번 산다 이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그냥 그 친구한테 이거 얻어가는 거죠. 네, 욜로족. 자, 욜로.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다. 멋있죠, 그쵸? 그 영화 어바웃타임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영화인데요.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보신 분도 또 보시고요. 못 보신 분이 있다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통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차에는 추천하는 영화들 참 많네요. 이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그 SNS에서 많이 회자되는 좋은 말이 하나 나와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여행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훌륭한 여행을 즐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또 이런 대사도 나와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풍선껌을 씹어서 방정식을 풀겠다는 것만큼이나 소용없는 짓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걱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그 걱정거리를 쭉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이다. 걱정의 4%만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들이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들 중에 고작 4%만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96%는 부질없는 걱정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인드셋.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법정 스님의 말씀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합리 모델에서의 목표는 가두는 개념이지만 창조 모델에서의 목표는 성장시키는 개념이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에 갇히지 말고 나의 성장과 함께 더불어 그 목표도 끊임없이 성장시켜라. 그래야지만 항상 최선의 위치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2번, 직관이 주인이고 합리는 수단이다. 합리가 주인되면 직관은 마비된다. 그 다음 3번, 직관은 근본 과정을 뒤집는 기능, 그 순간 최선의 질서를 창조하는 기능, 교착된 합리 프로세스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기능, 그 다음 4번, 합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능, 5번, 현재를 살아가게 해주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아서 쏜살같이 빠르다. 직관의 6가지 기능입니다. 자, 이러한 직관의 기능을 계속 한번 곰곰이 되씹어 보시면서요. 21세기 변화된 시대의 정신, 창조 모델 패러다임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진척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